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풍부한 자원과 발달한 문명을 가졌으나 오만으로 인해 멸망하여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 속의 도시.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아틀란티스는 마냥 허무맹랑한 주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례로 아틀란티스보다 더 말이 안 되는 허구라고 평가받던 트로이는 실제 유물이 발견되며 역사적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기도 했죠.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 어딘가 아틀란티스의 흔적이 분명 남아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아틀란티스 가설들 중 제일 의심스러운 세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미니 로드. 1968년 8월 16일 로버트 브러시와 트릭 애덤스는 바하마 제도에 위치한 비미니 섬의 앞바다를 비행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고대의 유적지로 보이는 것이 수면 위로 잠시 솟아올랐다가 사라진 것인데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발표가 있은 후 마이애미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조셉 멜슨 발렌타인 박사와 해양 전문가 드미트리 레비코프는 비미니 섬 인근을 정밀 탐사했습니다. 당시에도 아틀란티스는 전설 속 대륙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정식 탐사 인원이 출발했음에도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탐사 결과 비미니 섬 북쪽 바다에서 사람이 만든 듯한 인위적인 돌들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돌들은 모두 네모난 모양이었으며 평균 길이 2m에 높이는 50cm 정도, 무게는 1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발표를 보고 관심이 생긴 고고학자인 존 스틸은 곧바로 비미니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3개월간 돌들을 면밀히 조사했는데요. 유적지는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1000m 이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모래 위로 드러나지 않는 더 깊은 곳에 아틀란티스의 나머지 잔재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인근에서 피라미드와 비슷해 보이는 삼각뿔 형태의 구조물까지 발견되어 그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아틀란티스와 이집트가 서로 교역을 했다는 주장이 기존에 있었던 터라 이 해저 피라미드는 비미니 섬에서 발견된 유적이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가설에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조사는 난항에 부딪히는데요. 해당 유적지 어디에서도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미니 유적은 인공 구조물이 아닌 조금 특이한 퇴적층일 뿐이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마론 볼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하며 해당 돌들의 규칙적인 패턴이 존재하지 않으며 절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존 스틸 박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겨 길을 만들고 구조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마이애미 대학교의 제리 스티븐 비미니 지역 돌들의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아틀란티스가 멸망했다고 알려진 시기와 1만 년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해당 지역이 수몰된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비미니 로드라고도 불리는 신기한 모양의 돌들, 과연 유적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특이한 퇴적층일까요? 2. 수스마사. 모로코에 위치한 수스마사. 해당 지역이 아틀란티스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독일의 미하엘 휘프너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 나온 아틀란티스의 특징을 토대로 아테네 근방 4700km에서 총 400개의 지역을 출연했습니다. 그 뒤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아틀란티스의 지형적 특징을 51개의 변수로 적용시켜 프로그램에 적용시켰는데요. 컴퓨터는 해당 지역들을 자동으로 매핑하며 아틀란티스의 특징에 더 부합하는 곳에 높은 점수를 매겼고 그 결과 모로코의 수스마사가 가장 유력한 아틀란티스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가라앉지 않았다. 휘프너는 해당 지역이 플라톤이 설명하던 아틀란티스의 특징들과 모든 것이 부합하며 크기도 단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토대로 아틀란티스는 가라앉지 않았고 수스마사의 육지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놀랍게도 플라톤이 저서에서 언급하였던 붉고 검은 돌들은 수스마사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형태의 돌들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08년 11월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 아틀란티스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고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 프로그램 관련 유명 진행자인 앤드류 고프가 해당 가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휘프너의 수스마사 아틀란티스설은 더욱 입소문을 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은 어떠한 발굴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수스마사는 모로코 국왕이 소유한 사유지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휘프너는 2013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며 추가적인 조사와 발표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수마사는 어떠한 발굴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땅 아래 잃어버린 유물들이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3. 사하라의 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쪽 모리타리에 위치한 이 지형은 우주에서 봐야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거대합니다. 해당 지역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꽤나 의심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사하라의 눈이 아틀란티스일 것이라는 가설이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꽤나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모양입니다. 플라톤의 설명대로 그려본 상상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외형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쪽에 거대한 산이 있고 남쪽으로 물이 흐르는 길이 있다는 점 또한 동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기입니다.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127 스타디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스타디아를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185m 정도인데요. 127 스타디아면 23.49km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사하라의 눈 직경은 23.5km로 크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사하라가 사막이 된 건 약 5천년 전쯤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아틀란티스의 전성기라고 추정되는 시대에 사하라는 사막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하라 사막의 모래와 진흙이 바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은 가설에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하라의 눈 지형에 바닷물로 인한 침식이 확인되었고 근방에서 고대 고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죠. 사막 아래에 거대한 물줄기의 흔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사하라의 눈에서 발견된 암석의 동위 원소를 조사했고 해당 지형이 아틀란티스 문명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쭉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세 곳 중 한 곳이 실제 아틀란티스의 잔재이지는 않을까요? 잃어버린 도시라는 수식어도 이제 옛말인 걸까요? 2개의 땅과 3개의 물이 흐르는 곳, 넘치는 부유로 인해 탐욕과 사치에 휩싸였던 도시, 그로 인해 신의 분노를 사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린 전설 속의 대륙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는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과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올 뿐 명확한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미니 로드, 수스마사, 사하라의 눈 등 의심되는 지역들이 여러 곳 있긴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존재하지 않죠. 그중 가장 오랫동안 아틀란티스로 의심받았던 섬이 한 군데 있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1900년 당시 고고학계는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이 전설로만 치부되던 트로이의 유적을 실제로 발굴해냈기 때문인데요. 이 위대한 발견에 흥분한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는 자신도 신화를 직접 발굴해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크레타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노스 문명이 크레타 섬 어딘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 믿은 것인데요. 에반스는 여러 가지 지형 요소를 고려하여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지역을 발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대 유적 발굴을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고 작업은 무려 3년이나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반스는 궁전에 털어 보이는 커다란 흔적을 발견합니다. 미노스 문명의 고대 유적이라는 확신이 든 그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주변 인근을 전부 파헤쳤고 폐허가 된 거대한 궁전터를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신화가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크레타 섬은 본래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던 섬이었는데요. 에반스가 발굴한 것은 단순한 옛 성터가 아닌 실존했던 고대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크레타 섬에 미노스 문명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고고학계는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크레타 섬의 멸망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크레타 섬은 화산 폭발로 발생한 거대한 해일로 인해 멸망했다. 1939년 그리스의 고고학자 마리나 토스는 크레타 섬의 멸망이 산토리니 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크레타 섬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산토리니 섬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인해 발생한 해일이 크레타 섬을 덮쳤다는 건데요. 화산 폭발에 따른 진동이 크레타의 건물들을 파괴했고 거리를 불구덩이로 만들었으며 메가톤급 해일이 섬의 북쪽 연안을 강타하며 동시에 지진도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문명이 종말을 맞게 된 것이라는 설이죠. 마리나 토스는 산토리니 섬에서 화산 폭발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실제로 찾아내며 자신의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플라톤의 저서 크리티아스에 기록된 아틀란티스의 멸망 과정과 굉장히 흡사했는데요. 이에 세간에서는 크레타 섬이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리스의 지진학자 가라노프 우루스는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특징을 크게 19가지로 정리한 뒤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과 결합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중 6가지는 완벽하게 일치했고 8가지는 일치가 가능할 정도로 비슷했던 것이죠. 세련되고 부유한 문명, 섬의 지형과 생김새, 다양한 전통과 문화 등 닮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플라톤의 언급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황소를 제물로 바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몽둥이와 매듭만을 이용해 황소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레타인들이 즐기던 운동 중에는 맨몸으로 황소 위에 올라타는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기록된 내용 중 대륙 후면에서 출발해 대륙 전면에 있는 다른 섬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문구는 크레타 섬과 사이클라데스 군도, 그리스 대륙 사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1967년 마리나토스는 아틀란티스 유적을 찾기 위해 크레타 섬 주위를 발굴하던 중 섬 남쪽에서 아크로틸이라는 고대 함대 정박소를 찾아냅니다. 그는 이어서 화산재에 덮인 마을까지 발견했는데요. 마을 건물에 그려진 벽화는 여타 다른 고대 문명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꽃을 따는 아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들을 주로 그려놓은 벽화였죠. 이것은 크레타 문명이 암울하고 딱딱한 절대 권력 국가가 아닌 진보하고 문명화된 하나의 사회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발견되는 유적들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었는데요. 이집트의 고대 유물, 원숭이가 그려진 그림 등이 발견되며 고대 크레타인들이 이집트는 물론 아프리카와도 교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크레타는 지중해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교통의 집합소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국가였던 것이죠. 이는 아틀란티스의 실제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틀란티스는 이집트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며 이집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이 화산 폭발과 해일로 인해 멸망했다는 것은 이제 학계의 주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의 최초 문명이 크레타에서 발생했다는 것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하는데요. 먼 옛날 해일로 인해 부서져 버린 미노스, 그들의 다른 이름은 어쩌면 아틀란티스가 아니었을까요? 2001년 5월 인도의 국립해양기술원 연구팀은 해양 오염도를 측정하고자 구자라트주 캔베이만 인근의 해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로 해저 밑을 촬영하던 연구팀은 수심 40m 아래에 거대하고 인위적인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곧바로 추가적인 탐사가 이루어졌고 캔베이만 아래에 있는 지형은 자연적으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고대의 도시 유적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어 촬영한 사진을 대중에게도 공개하였는데요. 사진에는 수십 개의 직사각형 구조물들과 기둥, 조각상, 지하실 등 다양한 종류의 고대 유적들이 찍혀 있었죠. 이에 인도 정부는 해양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라오 박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100명으로 이루어진 전문 탐사팀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된 캔베이만 유적의 실체는 생각 이상으로 놀라웠는데요. 바다 밑에서 발견된 수중 도시의 길이는 무려 9km에 달했으며 도시 전체가 정교한 모양의 암석들로 층층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댐의 흔적, 전망대, 식량 저장고, 공중 목욕탕 등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각종 건물의 흔적 또한 발견되었는데요. 주거지로 추정되는 지하실에는 하수도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으며 공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길목에는 돌로 된 도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외에 수십, 수백 점에 달하는 도자기, 조각상, 보석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만 해도 무려 2000점에 달했다고 하죠. 그중 가장 신비로운 것은 문자가 새겨진 석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도시가 문자를 통용했던 문명화된 하나의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죠. 석판에 새겨진 문자는 그 모양과 패턴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문자와도 비슷한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중도시 유적들의 생김새는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불리는 인더스 문명의 하라파 유적과 유사한 듯 보였는데요. 공중 목욕탕, 도로, 식량 저장고 등의 하라파 유적의 것과 그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했던 것이죠. 실제로 캔베이만 해저 근처는 인더스 문명의 영향권이었는데요. 먼 과거 인더스 문명에서 파생된 도시가 대규모 지각 변동과 같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라오 박사와 전 세계 고고학자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인더스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하라파는 기원전 2500년에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라오 박사의 연구팀은 수중 도시의 연대 역시 하라파 유적과 비슷하게 측정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훨씬 벗어났는데요.
캔베이만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가 기원전 7500년이라고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더스 문명보다 오래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기원전 3500년 전에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캔베이만 수중도시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대로면 캔베이만 유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었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몇백 년도 아닌 무려 4000년을 앞선 고대 도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인류의 문명사는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대발견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고고학자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캔베이만 유적은 인도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고대 사원이다. 영국의 작가이자 고고학자인 그레이엄 행콕은 캔베이만 유적지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도의 고대 사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 옛날 아름다운 대도시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신은 홍수를 일으켰고 도시에 존재하던 7개의 사원 중 6개가 파괴되어 단 1개의 사원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사원마저 바다로 침몰하여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행콕은 캔베이만 유적에서 실제로 발견된 길이 200m, 폭 40m에 달하는 거대한 좌대가 그 증거라고 말했는데요.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실제 있었던 캔베이만 문명을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죠. 하지만 학자들은 캔베이만 유적이 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은 크기와 범위를 가졌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전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끼워 맞추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었죠. 캔베이만 유적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유토피아 아틀란티스이다. 여러 가지 가설이 오고 가던 중 캔베이만 유적이 아틀란티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나야니트 라이니 박사는 캔베이만의 수중도시가 플라톤의 저서 크리티아스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일 확률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 인도의 고서적 비마니크 브라카라남을 제시하였는데요. 비마니크 브라카라남에는 현대에 와서도 해석되지 않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대륙 아틀란티나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치면서 불덩이가 떨어져 아틀란티나에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엄청난 열과 바람이 일었고 도시는 재로 변했다. 이에 아틀란티나는 바다로 가라앉아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라이니 교수는 이 기록이 전설 속의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이고 기록의 아틀란티나가 지칭하는 것이 바로 캔베이만 유적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 기록된 아틀란티스의 멸망 과정과 아틀란티나의 멸망 과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예로 들었으며 아틀란티나라는 대륙의 이름 또한 그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요. 문헌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기원전 25,000년부터 11,000년 정도까지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캔베이만 유적은 기원전 7,500년의 문명으로 시기적인 차이가 컸던 것이죠. 이에 라이니 교수는 문헌에 기록된 아틀란티스에 대한 모든 기록은 전부 추정일 뿐이라며 실제 아틀란티스가 번성하고 멸망한 시기와 위치는 우리들의 예상 바뀔 확률이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캔베이만 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고대 도시,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존보다 4000년 앞선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 발상지일까요? 아니면 전설이라고 여겨지던 아틀란티스의 잔재일까요? 2012년 10월 쿠바의 피나르델리오 지역 인근 해역 600피트 아래에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뉴스가 발표됩니다. 에코사운드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구조물을 발견한 폴 바인스바이크, 폴린 잘리스키 박사는 쿠바의 저 밑에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조각상과 4개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포착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이후 몽트가 해역 인근에서 근무했던 퇴역 군인이라고 밝힌 미상의 인물이 폭로를 하면서 해당 발견은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60년대 쿠바의 핵 위기 때 잠수정을 쿠바 해역에 파견해 순시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의심 가는 구조물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는데 상부는 유적지로 의심되는 해당 구역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문을 말살하고 구역을 봉쇄했다. 이에 몰도바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루이스 페르난데스는 폭로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루이스가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은 퇴역 군인의 제보와 거의 일치했다고 하죠. 미 정부는 지난 1960년대
쿠바 핵 위기 사태 관련 작전 수행 중 해저 밑에 존재하는 수중 도시에 대한 증거를 전달받았다. 잠수함을 이용해 인근을 탐사한 그들은 구역을 통제하고 사항을 기밀에 붙였다. 폴과 폴린 박사는 단편적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구조물에서 고대 상형 문자로 의심되는 문자 배열을 발견하였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의 생김새는 흔히 아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아닌 마야 치첸 이트사 문명의 피라미드와 유사하다고 하였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자신들이 조사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중들의 관심은 금세 식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미국의 대서양 학자인 댄 클라크가 1998년 쿠바 근처 해역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었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요. 당시 명망 높은 학자였던 클라크는 발표 이후 세간의 조롱을 받았고 이후 별다른 추가 발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바의 해저 도시는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대 문명이다. 이 사실을 접한 고대 문명 전문가이자 신의 지문 저자인 그레이엄 핸콕은 쿠바의 수중도시 침몰 원인으로 지각 변동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금세 반박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그랜빌 드레이퍼 박사는 지각 변동으로 인한 침몰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였는데요. 그 정도의 대규모 재난이 있었다면 적어도 주변국의 고문원에는 관련 기록이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정상이었기 때문이죠. 쿠바 해저 밑에 수중도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빙하기 말에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가라앉은 고대 도시일 것이다. 해양학자인 아클레이는 카리브 해역 인근의 지질 특성을 예로 들며 쿠바 인근 해역에 빙하기 전후로 수직 침강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빙하기 전후로 해수면은 400피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쿠바 해저 밑의 수중도시는 먼 과거 초고대 문명의 흔적일까요? 그러던 중 영국의 역사 저술가인 앤드류 콜린스에 의해서 놀라운 주장이 하나 제기됩니다. 쿠바 섬이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가설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 아틀란티스로 가는 길에서 크게 세 가지의 근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선 그는 플라톤이 크리티아스에서 언급한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대륙이라는 문장에 해석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낱말은 중간에라는 낱말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앤드류는 이것을 근거로 리비아와 아시아 중간에 있었던 대륙이라고 문장을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카리브 해역에 위치한 섬들 중에서 후보를 찾았고 그 대상이 바로 쿠바 섬이었죠. 거대한 산맥이 서늘한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의 대평원을 보호했다라는 문장 역시 쿠바의 과니가니코 산맥을 일컫는 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이 되면 북쪽의 한랭 전선이 쿠바 대륙을 향하는데요. 과니가니코 산맥은 그러한 한랭 전선을 아주 효율적으로 막아주고 있었죠. 또한 그는 오래전부터 구존되어 온 신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냈다고 말하였습니다. 뱀의 사람들이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와 7개의 동굴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앤드류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은 동일 지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신화 속의 동굴이 쿠바에 있는 푼타델 에스테 동굴이라고 말하였는데요. 해당 동굴에는 기이한 모양의 벽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유명했죠.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인들이 해성을 보고 남긴 벽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해성을 불의 뱀이라 불렀다고 하죠. 아틀란티스가 멸망한 원인으로는 기존에 주장되던 지진과 해일이 아닌 운석 충돌로 인한 지각 변동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유카탄 반도에는 직경 160km의 운석 구덩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카리브해 일대에는 운석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베디아 사이트가 다량으로 발견되기도 했죠. 앤드류의 이러한 주장과 쿠바 바다 밑의 해저 도시는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 걸까요? 탐사팀의 발표에 의하면 쿠바의 유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대 토템 그림과 상형 문자들이 해저에서 발견된 유적의 모양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과연 쿠바의 수중 도시는 잃어버린 대륙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먼 과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대 문명의 일부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